제보자 이서윤 38세. 대한민국 국적. 전직 공군 전자전 장교 현 한빛테크 방공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 제보일자 2027년 9월 12일. 형식 긴급 대응 작전 기록 사적 진술문.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쓰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히 기술만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국제 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2027년 6월 18일 오후 3시 42분. 경기도 판교에 있는 저희 회사 한빛테크 본사 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정기적인 방공 알고리즘 개선 회의 중이었고 사실 별다른 이슈도 없이 평범한 하루였죠. 그날따라 자판기 커피 맛이 유독 밍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보안 등급 TOP SECRET CALLER UNDISCLOSED. 우선 수석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부다비 미군 방공 기지가 해킹으로 마비됐습니다.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뚫렸다고요? 미군의 PAC-3가 말이 안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국제 군사 균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유일하게 작동한 건 한국산 센서입니다. 한빛테크에서 납품한 K-레이더 모듈이 유일하게 교란을 버텼습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절 쳐다봤고 저는 반사적으로 무표정하게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센서. 파일럿 테스트용으로 납품한 실험형인데 이 시간 뒤 외교부로부터 직접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저는 단숨에 국가급 전략 기술 인력이 되었습니다. 브리핑은 군사 외교 채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사태를 은폐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해킹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서윤 수석을 현장에 파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외교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They SAID, SHES 더 원후, never FAILS. 한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질 않았습니다. 11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왔지만 그건 제게 운명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리 미션이 아니라 국가의 체면을 걸고 벌이는 전쟁 같은 외교 작전이라는 것을요. 출국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외부에는 기술 검증 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의 기술 주권과 신뢰 그리고 정치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죠. 출발 당일 새벽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민수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센서만 고치고 오는 일 아닐 것 같은데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수십 년간 방위 계약을 이어온 동맹국이자 중동 전체 방공 체계의 기준점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한국의 시스템을 선택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건 미국 입장에선 정치적 모욕이자 위협입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정장을 입은 외교관이 아니라 군사기지 차량이었습니다. 곧장 아부다비 외곽의 사막기지로 이동했고 도착하자마자 보안 검색, 군사 브리핑, 심리 테스트까지 거쳐야 했죠. 첫 브리핑에서 만난 라시드 알라임 차관보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서윤 수석, 저는 미국이 만든 신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지키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무거운 것을 짊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방공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 기술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곧 모든 걸 바꿔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정치라는 전파는 더 교묘하게 교란되었으니까요. 제보자 이서윤. 사연을 계속 전달합니다. 아부다비의 태양은 마치 수중에 놓인 시간의 모래처럼 나를 태웠고 사막의 바람은 그 위기를 더욱 현실로 느끼게 했어요. 첫날 밤 호텔 창 밖으로 본 사막기지의 불빛이 고요하면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술자란 단지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곳에 온 것은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보는 것만이 아니었죠. 나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나는 바로 핵심 과제와 마주했어요. UAE 국방본부 회의실. 라시드 차관보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방패가 무너지면 중동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스템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국 장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내 기술이 아닌 내 출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후 곧바로 현장 투입이 결정되었고 나는 하민수 팀장, 현지 기술진들과 함께 사막기지로 향했습니다. 모래가 창문을 흐를 때마다 우리 차량은 고요하게 전진했고 그 와중에 나는 머릿속으로 지난 11년의 나를 떠올렸어요. 공군 전자전 장교 시절 야간 훈련 중 레이더 누락을 막고 동료기를 구출한 순간 방공 시스템 개발자로서 밤을 새워가며 알고리즘 오류를 수정하던 날들. 그 모든 게 이 자리로 나를 이끌었고 그 뿌리는 지금 책임감이었어요. 현장 도착 후 내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센서의 설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군이 남긴 전파교란 장비가 몰래 설치돼 있었고 그 장비는 우리 센서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 오류로 보였죠. 데이터 로그가 뒤엉켜 있고 센서 오작동이라는 보고가 반복됐어요. 하지만 나는 직감으로 알았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다. 의도된 공격이다. 하민수가 묻더군요. 수윤 씨, 이게 설마 내부 개입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네.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누군가 우리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로그 파일을 뒤지고 뒤져서 전파 간섭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모듈 A-12와 B-7의 신호가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신호의 출처가 미군 통신망 내부로 추정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기술자 자리를 벗어나 조사관이 됐어요.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존재가 된 거죠. 라시드는 나에게 말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계약을 철회하고 한국 시스템을 배제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나를 흔들었어요. 내가 개발한 기술이 한 나라의 외교 카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죠.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나는 사막 위에서 결심했어요. 진짜 방어는 무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 믿음을 보여줘야 했어요. 우리는 야간에 몰래 테스트 설치를 시작했어요. 모든 장비는 은밀히 설치됐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사막 바람이 센서를 흔들 때마다 나는 두려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민수는 내게 속삭였어요. 수윤 씨 혹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에게 담담히 말했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이곳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날 미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제 시스템의 실패 원인을 발표했어요. 전파교란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라는 애매한 설명이었어요. 그 말 뒤엔 큰 숨결이 있었죠. 그들은 한국 시스템이 아닌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의 표준이어야 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준보다 우리의 진심을 믿었어요. 내가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메일이 떠올라요. 72시간 내 복구 완료라는 제목.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이 약속은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계약이었어요. 사막 위 밤하늘 아래 수많은 별이 우리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 별만큼이나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기술이 먼저일까? 신념이 먼저일까? 나는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보자 이서윤. 사연을 계속 이어갑니다.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실전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사막기지의 한켠에서 마이클 스톤, 미국 국방부 계약관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어요. 이서윤 수석,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한국 시스템은 우린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UAE와의 방위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길 원했나요? 내 기술이, 우리의 진심이 어떻게든 벽을 뚫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가 던진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UAE와 미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전면에 나온 순간이었죠. 우리는 이제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외교 카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그 무엇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돈이나 계약을 넘어서 사람들, 즉 그들을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파 교란 장비의 해킹 흔적을 찾은 이서윤 수석. 이젠 그 누구도 시스템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하민수 팀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사막이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죠. 그러나 그날 밤 나의 손끝에서 전자기기가 보내는 신호들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데이터가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우리가 맞았다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라시드 차관보는 나에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눈빛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면 중동 방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린 한국 시스템이 실험적이라며 배제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잊지 않게 내뱉었죠. 말이 아니라 보여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여주겠다. 사막 한가운데 미사일 5발을 동시 발사합니다. 당신의 시스템 증명해보세요. 라시드 차관보의 말에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기록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실험은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미사일을 향해 조준된 우리의 방공 시스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내 손끝에서 모니터가 깜빡이며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1번 미사일 추적 완료. 2번 미사일 추적 완료. 그 순간 모든 미사일이 완벽히 요격되었고 우리 시스템은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파괴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울려 퍼지는 폭발음 속에서 나는 우리가 해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서윤 수석님, 당신의 시스템은 확실히 작동합니다. 라시드 차관보의 얼굴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이 아닌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계약 파기와 경제 제재를 언급했지만 그것은 단지 말뿐이었어요. 우리가 사막에서 보여준 진심, 그리고 우리가 지킨 사람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흩어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연의 마지막을 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겪은 그 사막의 72시간이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건 진심의 무게를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하늘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성공했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기쁨보다 무거운 감정이 더 컸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긴 걸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어렴풋이 서울의 불빛이 보였을 때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눈을 거의 붙이지 못했습니다. 복귀 다음 날 외교부는 우리 기술을 공식적으로 실전 투입 가능으로 분류했고 UAE 정부는 정식으로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7조 원이 넘는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급 프로젝트였죠. 신문엔 제 이름이 오르내렸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UAE의 기지에서 헤어지기 전 현지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미즈. COUDIDNT Just Protect the System. You protected our lives. 서윤 씨는 시스템만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미사일 폭발음 사이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자기기나 알고리즘을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지킨 것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대통령 주재의 비공개 안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제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상황에서 왜 그토록 집요하게 진실을 증명하려 했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이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하민수 팀장이 살짝 웃으며 거들었죠. 이 사람, 이런 말만은 진짜 못 바꿔요. 공군 시절부터 똑같았다니까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 안에는 다들 알고 있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교체 가능하지만 믿음은 단 한 번 깨지면 복구되지 않으니까요. 사건 이후 미국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식 항의는 없었지만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기술 검증 과정의 과도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죠. 사실상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님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반응보다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자존감과 성숙한 태도가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빛테크 기술본부에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차세대 방공 시스템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이 사연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니터 옆 작은 사진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사막 기지에서 하민수 팀장, UAE 기술자들,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죠. 그날의 기억은 저를 다시 개발자로, 책임자로 만들어줍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지킨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도, 마케팅 문구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사막 한복판에서 전장처럼 지켜낸 단 한 줄의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기술과 신념을 무기로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그 진심을 기억해주세요. 기술이 진짜 방패가 되는 순간은 그 안에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진심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방패가 됩니다. 함께 진심을 지켜주세요.